여러분, 오늘 우리 남성분들이 평생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대 나이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남성 3,2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남성 기능이 유지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습관과 특정 훈련의 유무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0대에 접어들었는데도 활력이 넘치게 사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비싼 약이나 수술 없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 비뇨의학 분야 자문 전문의가 환자분들에게만 알려주신 핵심 방법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아래쪽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날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응이 오더라도 예전처럼 유지가 안 되어서 혼자 속으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일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세월 탓으로 넘기시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10분 투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훈련법입니다. 둘째,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장 건강이 남성 호르몬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입니다. 셋째,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원리와 그것을 극대화하는 비법입니다. 넷째, 스트레스가 남성 기능을 망가뜨리는 숨겨진 경로와 그것을 차단하는 간단한 호흡법까지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10명 중 9명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신 의학 연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남성을 1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기능이 유지된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특정 생활 습관을 실천했느냐, 그리고 해당 부위를 의식적으로 단련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팔을 떠올려 보십시오.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나면 그 팔이 가늘어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그 기관도 같은 원리입니다. 혈관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단련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앞으로 알려드릴 훈련이 왜 효과적인지 납득이 가십니다. 우리 남성의 기관에는 두 가지 핵심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기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골반저근이라고도 합니다. 이 근육이 기관의 뿌리 부분을 단단히 잡아줘야 상태가 유지됩니다.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에 물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꼭지가 헐거우면 물이 새어나갑니다. 발기근이 바로 그 수도꼭지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이 기관 안에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힘이 풀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면체라는 혈관 조직입니다. 주방에서 쓰시는 스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새 스펀지는 물을 가득 머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쓴 스펀지는 딱딱하게 굳어서 물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합니다. 해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조직이 탄력을 잃고 굳어지면 혈액을 충분히 담지 못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의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사령관과 같습니다. 그런데 30대 이후 매년 약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전성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호르몬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당연히 남성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인데요. 우리 장 속 유익균,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도 남성 호르몬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내분비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장내 유익균이 풍부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3% 더 높았습니다. 우리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호르몬 공장의 핵심 부품 공급처와 같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호르몬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부부 관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걸을 때 무릎에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집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2.7배 높아집니다.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은 남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손주들과 뛰어놀 힘도 사라지고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집니다. 단순한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활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남성 기능이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4가지입니다. 발기근의 약화, 해면체의 경화, 남성 호르몬의 감소, 그리고 장 건강과 호르몬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모두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에서 혼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훈련법부터 시작합니다. 하루 총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발기근 강화 훈련입니다. 하루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변을 보시다가 중간에 억지로 멈춰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아랫배 쪽에서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바로 그 근육이 발기근입니다. 이 근육을 직접 단련하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은 바닥에 붙입니다. 그 상태에서 항문과 회음부 사이의 근육을 힘껏 조여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엉덩이나 배에는 절대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그 뿌리 근육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5초 동안 힘껏 조이고 3초 동안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것을 한 세트로 하여 10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3세트로 시작하셔서 2주 후부터 5세트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 근육을 정확히 어디서 찾아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아침에 반응이 있는 상태에서 위아래로 까딱거려 보십시오. 그때 힘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바로 발기근입니다. 그 느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내 한 비뇨의학회에서 발표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이 훈련을 8주간 꾸준히 실천한 남성의 78%가 강도와 지속 시간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혈류 촉진 마사지입니다. 하루 5분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까 스펀지 비율을 기억하십니까? 굳어진 스펀지도 따뜻한 물에 담가서 주물러주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해면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환경에서 부드럽게 자극을 주면 혈관이 확장되고 조직이 다시 유연해집니다. 목욕 후 혈관이 따뜻하게 확장된 상태에서 하시면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손바닥에 로션이나 오일을 충분히 바르고 기관의 뿌리 부분을 부드럽게 감싸주십시오. 뿌리부터 끝방향으로 천천히 밀어 올립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혈관과 조직의 건강을 회복하는 재활 목적의 훈련입니다. 절대 사정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혈액의 흐름과 감각 변화에만 집중하십시오. 국내 한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혈류 자극이 해면체 조직의 탄력성을 최대 34%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야간 자연 회복 유도 훈련입니다. 하루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남성의 기관은 잠든 사이에도 밤새 3번에서 5번까지 저절로 반응하면서 스스로를 단련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관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 훈련은 야간 자연 회복을 더 강하게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 앞서 배우신 발기근 훈련을 딱 10번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몸에 이제 이 부위로 혈액을 집중적으로 보내라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면수건으로 기관을 가볍게 덮어주시면 체온이 유지되어 밤새 혈액순환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며칠만 꾸준히 하시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핵심 훈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발기근 강화 훈련 3분. 둘째, 혈류 촉진 마사지 5분. 셋째, 야간 자연 회복 유도 훈련 2분입니다.
합쳐도 하루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하셔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훈련 효과를 배로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 모두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자는 동안 우리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마치 겨울에 집안 보일러 배관이 냉각되어 물이 잘 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그 끈적한 혈액을 맑게 풀어주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깨워줍니다. 종이컵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식사마다 단백질을 손바닥 크기만큼 반드시 챙겨 드십시오. 우리 세대는 소화가 편하다는 이유로 국수나 밥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남성 호르몬 생산도 함께 줄어듭니다. 호르몬 공장의 원료가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계란 2알,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부엌에 늘 있는 재료들입니다. 세 번째 습관입니다. 점심 식사 후 반드시 10분 이상 햇볕을 받으며 걸으십시오. 햇빛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을 만드는 유일한 천연 공장입니다. 이 비타민은 남성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국내 한 암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15분 이상 햇볕을 쬐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 19% 더 높았습니다. 점심 드시고 딱 10분만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십시오. 네 번째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시고 술은 삼가십시오. 과음과 과식은 우리 몸이 밤새도록 소화에만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특히 술은 남성 호르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국내 한 보건기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남성 기능 장애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입니다. 하체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십시오. 우리 허벅지 근육은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큰 근육을 움직이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비싼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15회씩 3세트만 하시면 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력 운동을 12주간 실시한 60대 남성 그룹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아침 따뜻한 물 한 잔, 단백질 섭취, 점심 후 햇볕 걷기, 저녁 소식과 금주,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장 건강 이야기 기억하시죠? 지금부터 우리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 5년 사이에 밝혀진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남성 호르몬 합성에 직접 관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장 속 유익균이 호르몬 공장에 숨겨진 일꾼인 셈입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장내 미생물 연구센터의 실험에서 장 속 유익균이 감소한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31% 더 낮았습니다. 반대로 유익균이 풍부한 남성은 근육량도 많고 활력도 넘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 속 유익균을 늘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바로 우리 부엌에 있습니다. 우리 전통 발효 음식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장 건강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이것들이 전부 살아있는 유익균 덩어리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음식 속에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유산균이 수억 마리 이상 들어 있습니다. 비싼 유산균 보충제를 사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 식사 때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생제가 우리 장 속 유익균까지 함께 죽이기 때문입니다. 항생제를 드신 후에는 발효 음식을 더 챙겨 드셔서 장 속 균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것, 바로 수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깊이 주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자주 깨시고 개운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이 남성 기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관계가 아주 큽니다.
우리 남성 호르몬의 약 73%가 잠든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특히 깊은 잠 단계에서 호르몬 생산이 가장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잠을 자도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공장의 전기가 끊겼는데 기계를 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나쁜 남성은 좋은 남성에 비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28%더 낮았습니다. 잠을 못 자면 호르몬이 줄고 호르몬이 줄면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늘릴 수 있을까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밝은 빛을 피하십시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화면의 푸른 빛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시거나 아예 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십시오. 약간 서늘한 환경에서 깊은 잠에 더 쉽게 빠져듭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4대8 호흡법을 하십시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쉬고 8초 동안 아주 느리게 내쉽니다. 이것을 5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총 1분입니다. 이 호흡법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긴장을 풀어주고 깊은 잠으로 빠져들게 도와줍니다. 국내 한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서 이 호흡법을 매일 실천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평균 37%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걸 알고 놀랐습니다. 스트레스가 남성 기능을 직접적으로 파괴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이 바로 남성 호르몬의 천적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은 같은 원료로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우리 몸이 코르티솔 생산에만 원료를 쏟아붓게 되고 테스토스테론을 만들 원료가 남지 않게 됩니다. 해외 한 의과대학 스트레스 연구소의 실험에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의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남성보다 평균 38% 더 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대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외로움, 이 모든 것이 우리 어깨 위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삼키며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고스란히 우리 몸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르티솔이 남성 호르몬을 잡아먹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수면 부분에서 알려드린 4대8 호흡법 기억하시죠? 이 호흡법을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1분씩만 하시면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밥 먹고 1분, 이것보다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호르몬 회복 방법입니다. 바로 피부 접촉입니다. 우리 몸은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옥시토신이 코르티솔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연구에서 매일 30분 이상 배우자와 손잡기, 안아주기 등 피부 접촉을 한 그룹은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19% 감소하고 남성 호르몬 수치는 오히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 참고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말없이 조용히 손만 잡아도 됩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우리 몸 안에서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핵심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3가지 훈련법입니다. 첫째, 발기근 강화 훈련을 매일 3분 하십시오. 5초 조이고 3초 풀기를 10회, 하루 3세트입니다. 둘째, 혈류 촉진 마사지를 매일 5분 하십시오. 목욕 후 따뜻한 상태에서 뿌리부터 끝으로 10번 밀어 올립니다. 셋째, 잠자리 들기 전 2분 야간 훈련을 하십시오. 5가지 생활 습관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매 식사마다 손바닥 크기의 단백질,
점심 후 햇볕 받으며 10분 걷기, 저녁 소식과 금주, 일주일 3번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알려드린 3가지 핵심입니다. 우리 전통 발효 음식으로 장 건강을 챙기십시오. 김치 한 접시, 된장국 한 그릇이면 됩니다. 깊은 잠을 위해 잠들기 전 4대8 호흡법을 5번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 따뜻한 접촉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잡아주고 남성 호르몬을 살려줍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의 몸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그 강인한 정신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쓸 때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후반전을 시작합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이 다시 건강하고 활기차게 되살아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